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패널 분들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플로어에서 김인석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인석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뷰가 조금씩 다 다르시죠. 이 관점이 이제 뭐 법학적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운영자 관점도 있고, 또 인증기관 운영 또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업자 관점도 있고요. 또 어떤 학문적 관점도 있고 기술적 관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생각에는 이런 논의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된 적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정보 공유가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좀 해결을 해나가는 이런 그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이 앞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의 간단한 이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상호 우리가 반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 질문을 받으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이동산 이사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좀 정리가 됐으니까요. 네, 간략하게. 네, 안녕하세요, 이동산입니다. 일단은 3시간 정도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하고 이제 그 과거 시작됐던 취지나 또 역사 이제 흘러왔던 과정들 이제 이런 것도 설명드렸고, 또 대부분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고, 뭐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도 이제 개선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감을 하고, 이제 뭐 이제 토의를 시작을 할 때는 뭐 이 옛날 얘기는 조금 이제는 뒤로 빼고 그 어떻게 이제는 잘 해볼 것인가 그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하는 것들은 토의 주제별로 이제 하나씩 터치할 때 그때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겸손하셔, 제 차례죠? 겸손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간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뒷분들은 세 분 다 저보다 훨씬 더 길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시간을 얼마 쓸지 모르겠는데 한 10분이나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아까 저 김인석 교수님 오늘 처음 뵀는데 문제의 핵심으로 끝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다만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앞에 이제 저 오른쪽에서 세 분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이제 없는데요. 이제 뭐 이제 말의 용어를 이제 조심하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뭐냐면 뭘 모르고 얘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특히 저야 뭐 아무 이런 그 법이나 인프라나 우리나라 그 인터넷 환경, 보안 환경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있으면 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른쪽에 계신 세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민적인 것 같은데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그래서 아마 불려갈 거고 자문을 할 거고 이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런 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은 얘기로 다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부분은 5분 얘기 뭐냐면 그 북한이 뭐냐면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인가 뭐 그래요. 이름 멋있잖아요. 그죠? 지금 피상적인 법이고 뭐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런 멋있는 그 허울을 두고 실제 그거를 힘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과정에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문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지금 뭐 PKI를 폐지하자고 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거를 10년 전에도 5년 전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 얘기는 적고 지금의 문제는 PKI를 폐기하자고 한 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 지금 개정안에도 PKI를 강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토론 중에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인증이란 말이 둘로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인증이 authentication하고 certification 둘을 다 인증으로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동원 선생님 슬라이드에도 인증이라고 해서 authentication을 인증으로 놨는데 저는 그래서 authentication을 한국말로 신원 확인 이렇게 사용해요. 신원 확인. 그리고 인증은 certification이거든요. 이제 공개키를 줬는데 이게 적합한 공개키, 인증, 그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으로는 비대칭 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전자서명이 결국 디지털 시그네처가 되는 거죠. 디지털 시그네처가 되면 사실 문서에 대한 시그네처인데 그게 이제 어텐티케이션으로 되는데 그거 하는 기술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는 PKI가 제일 우수한 기술이에요. 그거보다 더 우수한 기술은 사실은 없어요. PKI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PKI를 얘기하는지 인증서를 얘기하는지 인증 그 구조를 얘기하는지 신원 확인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서로 헤매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끼리 하여간 PKI 전자서명을 이용한 신원 확인 이건 다르다. 그리고 그 준 공개 키에 대한 그 인증을 해주는 서티피케이트 또 이건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건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저는 표준 웹 환경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PK와 액티브엑스는 전혀 무관한 거다. 왜 그 둘을 저거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봐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잘 됐건 못 됐건 흘러왔던 그 지금 시점의 환경이 PK 이제 이 소위 이렇게 PKI를 부르면 이제 우리 인증서라고 부릅시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라고 이제 애매한 용어지만 뭐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가 똑같이 묶여 있다 이거죠. 그거를 전혀 그리고 관계가 없으니까 저거 하지 말라는 거는 프랙티스에서 그게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근데 PKI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PKI라는 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거는 ISO/IC ITU 표준입니다. ISO/IC 번호를 오히려 모르겠는데 TTI하고 공동 표준제 X.508이거든요. 그 표준의 ISO 커미티가 JTC한 서브커미티 6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서브커미티 6 국제의장입니다. 그러니까 PKI I는 그 기술적으로 좋은데 PKI의 기술적인 제약은 그건 만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건데 퍼블릭 키를 또는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자기 PC에 클라이언트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현이 돼야지 그게 액티브엑스건
어도비 플래시건 플러그인으로 자기 이 로컬 PC건 USB건 어디에 저장하는 순간 PK의 밸류는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열기 위해서 패스워드만 있으면 PK가 다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방법으로는 PK의 밸류는 그냥 패스워드 이상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랙티스로 되고 있는 이 공인인증서의 방법은 이 해킹하는 거는 여러 번 있었고 옛날에 2011년 9월에는 김태현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해가지고 해킹 시연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2012년에는 그래서 이 현재 공인인증서 그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통부가 그 부가 인증 수단을 이제 또 잠깐만 이제 도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뭐냐면 공인인증서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미 정부도 국회의원도 지적했고 정부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부가인증서 때 도입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초점은 다시 공인인증서로 가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제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강제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우리가 언제 강제한 적이 있냐는데 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트위터에 드는 거 보면 어느 회사인지가 금융감독원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어느 은행회사인지 어디가 카드회사인지가 거래하는 거를 이 회사인지 어딘지가 하는 거를 이 회사한테 BC카드가 뭘 했는지 현대카드가 뭐 하는 거를 막은 이유가 NPKI 폴더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혹시 사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프랙티스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기술을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먹이사시라고 잘못 적어했는데 뭐냐 하면 아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금융 쪽이 이거에 이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억지로 서게 됐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정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현재가 내가 다른 거면 제가 공인인증서 안 써요. 근데 은행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모바일에서 되니까 얘기가 다 끝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바일도 우리가 3년 전에 아이폰 때 뒤통수 맞아가지고 된 거고 지금 PC 인프라 그거를 같이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프랙티스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아까 오픈과 복제 그러니까 오픈 환경에서 해야 된다. 복제 말씀하신 거 좋았고요. 옛날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아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복제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정통부에 요구하셨는데 그게 이제 약속만 하고 이제 안 되고 이랬다 했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저도 정통부와 관련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이제 정통부라든지 그 기술 하는 사람들이 더 그 당시에 이제 책임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다만 이제 어쨌거나 굴러와가지고 지금은 어쨌거나 그 정점에 금융거래 때문에 영향력이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가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PKI로 다시 기술로 들어가면 PKI를 공인인증서에 막 하니까 이거를 이제 PC 환경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구현 방법이 우리가 아주 나쁜 악습인 액티브엑스나 뭐 이런 거를 플러그인을 안 쓰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간다는 의미에서는 이 PKI도 아까도 이제 이니시스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또 하나 개발했으니까 모든 일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거 그냥 희연한 거에 불과해요. 그게 지금 널리 쓰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데 그걸로 돼 있는 웹사이트가 몇 개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까 표준 앱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HTML5도 있고 이제 PKI를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브라우저 내에서 플러그인 없이 HTML5는 no 플러그인 저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저 어도비 플래시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거부했잖아요. 그죠? 이제 안 돌아가요 여기. 그렇게 표준 HTML 환경에서 이 클라이언트에 저장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결국 서버에 이제 간접적으로 저장되는데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 안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어떤 기술도 100%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컬리 PC에 저장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때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주장할 때는 내가 웹 브라우저를 어떻게 믿느냐? 클라우드 서버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보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을 모르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열악한 환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 서버 쪽을 잘 관리하고 그건 몇 개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너 250개 항목의 그 업무 지침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브라우저 내에서 해결하는 게 총체적으로는 곱하기 인구수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따지면 그게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KI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PKI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이제 또 다른 그 환경과 이게 꼬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법적으로 구속할 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몰라서 막 요구하고 거의 따르고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그렇게 표준 웹 환경으로 구현하는 거를 빨리 더 확산을 시키고 그거를 실무선에 있는 이제 금융관계에 있는 실무선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우선 기술적으로 이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오픈 환경으로 가는 거고 표준 웹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걸 떠나서 이게 가장 제가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접근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뭐 공인인증서다, 인증서다 이렇게 뭐 전자서명이다 막 섞어서 하는 그 핵심 기술인 PKI 자체는 그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 중에서 신원 인증을 하는 디지털 시그널 방법은 가장 어쨌거나 발달된 방법이다. 그거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이상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하고 이상한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 그 환경만 걷어내서 건전한 방법으로 PKI가 구현되는 거를 빨리 프로덕트를 많이 내고 그리고 그거를 서로 장려하고 실무사는 그렇게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개정을 얘기하자면 개정안을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제 말씀을 듣고 혹시 오해하셨는지만 저는 개정안을 얘기한 거예요. 개정안에 있는 거를 저도 뭐 언제 한번 읽어본 제 이해한 거로는 지금 개정안을 공격하는 아규먼트,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그건 이제 신문기자나 누구라도 그런데 잘 모르고 이렇게 타이틀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낸 최 의원이라는 낸 개정안이 뭐냐면 공인인증서, 이제 PK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한 뭐 공인인증서를 폐기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공격이다 이거죠. 지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기를 주장한 적이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키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키사를 없애라고 한 적도 없고 또 키사를 없애라고 했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키사를 없애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구로도 안 돼 있고요. 키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루트 인증기관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왜 루트 기관은 한 나라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여러 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증기관이 여러 있다 보면 서로 다른 인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환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페더레이션이에요. 뭐 물론 금융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에듀롬이에요. 각
내가 충대해서 우리 와이파이 아이디를 가지면 세계 외지롬을 깔아놓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디로 원키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 인증 서버와 우리나라의 국가 인증 서버 그것과 이제 미국이 있는 글로벌이 다 페더레이션으로 뮤추얼 트러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건 이제 금융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아까 기사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기사는 그 페더레이션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보면 페더레이션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기사의 인증만 써라 이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유효하죠. 오케이? 기사도 같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가지고 페더레이티드 트러스트 시스템을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은 다른 거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기사는 공인인증을 한다고 그러고 루트 기관을 기사 아닌 다른 것도 열어주면 뭐 이제 아까 말씀은 이게 뭐 4대주의다 뭐 예를 들어서 베리사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먹을 거다 이게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말씀이 이거 지금 그럼 인터넷이야말로 무정부주의죠. 인터넷 무정부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냥 미국의 독점적인 제국주의적인 지금 인프라예요. 예? 주소권 배정권이 실질적으로 아이캔이지만 미국 성부성이 아직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뭐 공공의 적이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뭐냐면 그 루트 인증 기관도 할 수 있게 열어주면 조그만한 그 키사 밑에서 그 같은 솥에다가 800억밖에 안 되는 시장 갖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 글로벌한 업체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열어주면 잘하잖아요. 나가서 요새 라인도 일본 시장을 다 잡잖아요. 우리나라의 루트 인증 기관이 민간 루트 인증 기관이 잘해가지고 저 중국에 가서 베리사인을 제끼고 우리 삼성이 하듯이 그런 시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그게 무슨 뭐 그 4대주의며 그게 무슨 무정부주의냐고. 그거는 아주 그거는 맞지 않는 건 비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개정안의 두 번째 취지는 그 명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운동을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루트 인증 기관도 키사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복수의 루트 기관을 인정하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세계적인 그러면 이제 키사는 나는 국가 보안이 있으니까 나는 페더레이션 안 하겠다. 그럼 좋아요. 그럼 키사에서 받은 건 국내에서만 써. 근데 어떤 기관이 그렇다고 이제 그럼 베리사인 근데 저 외국 가게에서 베리사인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하면 또 뭐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홍보해가지고 보니까 글로벌 페더레이션에서 하나 딱 받으니까 세계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모든 브라우저에 다 되더라. 이런 환경을 왜 막냐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이죠. 이제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거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개정안에서 두 가지를 지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니멈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얼핏, 법 자체는 큰 문제는 이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헌법에 어떻게 일본의 법이 얼마나 민주주의로 돼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독일 헌법에서 한 나라잖아요. 위안부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물론 고칠 부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을 이용해서 인정이 된 약간 뭐 90개의 법이 있고 거기에서 인정이 된 아까 인증회사 몇 개에다가 또 그 위에는 사실 인증회사고 카드회사가 은행에 있는 바들바들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제 떠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단순히 금융보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공인보안 공인인증, 우리나라 전체의 인증 시스템을 꼭대기에서 자의반 타의반 잡고 있는 이 환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실행할 때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하신 많은 부분의 그 비난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비난을 떠나서 관심의 초점을 아까 들어가서 PK, 저는 개인적으로 PK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PK를 구현하고 운용하는 잘못된 우리나라의 프랙티스가 문제다.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기술도 발달돼서 HTML5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클라이언트에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얘기는 베껴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뭐 요새 기술이 어떤데 저장이 안 되는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안 되는 브라우저와 서버를 이용해서 내에서 공인인증서며 공개키가 구현이 되는 그런 거를 빨리 확산시키고 우리 실무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모두 다 그런 환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교수님 조금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불편한 거네요. 네,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이 브라우저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크로스 브라우징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개방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글로벌 환경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는 않고 이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억지 춘향경으로 그리고 웹사이트가 이제 액티브엑스 아니면 안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나 어디 가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도 있잖아요.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몇 점에 옵티마이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하고 하면요 한 10세트 들어가면 맨 끝에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억지 춘향인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억지 춘향경으로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 묶여 있는 상황이 이제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보안 전체의 보안성에 치명적으로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모든 플러그인 타임이 다 그런데,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누가 제일 정점에 있느냐, 아까 먹이사슬에 참치가 있듯이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금융감독원인지 어디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풀고 필요하면 법도 그 위임된 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않게끔 저걸 해가지고 이 오픈된 생태계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끔 족쇄를 풀어달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네, 네. 네, 토론 주제 지금 일단 패널에게요. 조금씩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네. 잠깐 그러면 제가 패널 분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잠깐 플로어에 마이크를 한번 넘길까요? 네, 좋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제공해 주세요. 네, 김인석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아까 감독원이 뭐 정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웹 브라우저에 예를 들어서 그 금융회사나 그 서버에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증서를 인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 질문 그 인증서를 불러내는 방법. 내가 어딘가에 내 인증서가 있는데 그 인증서가 내 거라는 거를 뭘 갖고 보증을 해주겠냐 이거죠. 그 인증서가 내 거라는 걸요. 네. 제가 조금 그 인증서 저장 위치 관련된 그 얘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그 다시 얘기를 하는데 뭐 인증 방법 평가 제도라는 컴플라이언스를 예를 든다면은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이 보안 요구 사항들이 충족된 인증 방식 등을 이용해서 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키 내지는 그 오퍼레이션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MPKI 폴더보다는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그 P11 디바이스 저장하는 게 더 낫다. 제가 프로그래밍 레벨까지는 대답해드릴 실력은 없고요. 우선 그 브라우저는 다른 거는 저도 뭐 브라우저는 시큐어 채널 하는 것까지 할 것 같고요. 실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아무리 시큐한 채널을 하더라도 인증서 자체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될 것 같아요.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그 인증서를 가서 불러다 쓰려면은 뭔가 패스워드를 넣던지 또 뭔가 나라는 걸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 수단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수단들을 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가면 패스워드밖에 안 쳐요, 그죠? 그런데 그럼 패스워드 똑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패스워드를 PC에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만 패스워드에서 응답을 하고 그게 PC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가 서버하고 통신하면서 해주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도요 서명에 아까 이동훈 교수 얘기했듯이 서명 키를 암호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건 없어요. 치고 그걸 사용하고 끝나지 그걸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서버에 지금 MPKI가 있다고 그래서 완전 저장이 되죠. 왜냐하면 MPKI에 들어가고 제가 그거는 서명값이지. 아니죠. 제 비밀번호가 여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비밀번호를 치면 MPKI가 열리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가 어디 저장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치는 거 자체를 키스트로크 해킹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웹브라우저에 그 인증서가 올라가 있으면 막느냐.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현재 인증서의 가장 큰 이슈죠. 사실은 이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 건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아마 또 우리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김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류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 저장된 건 아니고요. 네, 키로 다시 암호해서 인증받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키가 C 들은 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패스워드 그렇지. 치면 서버 가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로컬 PC가 내 패스워드 친 거를 저 시드로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어쨌거나 이 패스워드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내 PC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C가 그 패스워드가 맞대는 거를 시드로 디코드, 디사이퍼 한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크립션 된 상태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그게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이 안 돼 있고 인크립트 됐다 뿐이지 인크립트 된 대로 하여간 내 PC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이게 실제 사용할 때 하고 자꾸 좀 저도 혼돈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증서의 문제는 MPK를 복제하고 그거를 인복시키는 패스워드를 알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복시키는 패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PC에서 입력할 때 알아채는 거예요. 여기 저장된 걸 그 복구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입력하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아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 저장돼 있건 안 돼 있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던 키 스트로크에서 빼내던 어떤 방법으로는 알아내겠죠. 그러나 그 알아낸 거로 알아내고 인증서를 인복시키는데 그 인증서가 서버에 있건 PC에 있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액티브엑스를 안 쓴다면은 그 이용자 PC가 침해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면은 자꾸 이 액티브엑스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요. 지금 문제는 인증서에 로밍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로밍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완벽한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을 하느냐 그 방법만 있으면은 감독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안성 심의를 해서 이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야 얘를 인증서가 내 거라는 거를 어떻게 인증할 거냐 너 또 거기 OTP 쓸 거냐 보안카드 쓸 거냐 퍼머넌트 패스워드를 못 쓴다 템포러리라는 걸 써라 그게 OTP다 이게요. 그럼 OTP를 거래할 때도 쓰고 인증서를 인복할 때 또 써야 되느냐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어떤 회사나 뭐 단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제3자 평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추인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 관해서 이 방식 그 담당자가 이해가 되면은 승인하고 담당자가 이해 안 되면은 승인 안 되고 이런 체계는 그거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
참고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애플이 아이폰 5S가 이제 곧 나오는데 거기 특허가 출원된 걸 보면 지문 인식이 이 홈 버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인식하고 이 카드 안에 들어 있는 이 스마트 카드 안에 들어 있는 인증서랑 결합을 해서 지문 인식을 해서 NFC로 인증하는 자, 이런 방법들이 또 지금 특허 출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앞에서 논의가 됐지만 그런 새로운 인증 방식, 뭐 투팩터, 뭐 쓰리팩터 얼마든지 좋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은 또 우리 아까 뭐 기사에서 지적도 해주셨다시피 또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한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슈만 좀 정리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배당 교수님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 예. 지금 저희가 그 논의해야 할 실체 또 구체적으로 조금 그 논의의 대상을 좁혀야 될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전자서명법의 개정안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 전체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의 프랙티컬한 면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란 타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격의 없이 그 법리 혹은 기술 혹은 정책 이걸 할 거냐. 사실은 오늘 밤이 새도 이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두고 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적절한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개선된 혹은 다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금년 정기국회 혹은 그 다른 시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론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 신뢰성을 도모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겠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산업에 적용된 법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자서명법에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서명 등의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내용을 전자서명법의 3조에 규정하고 있는 혹은 2조의 정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다 쓰는가 하는 점은 사실은 별도의 문제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서명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것에 관한 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건 별도의 논의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면 PKI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서명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기를 하자, 이런 논의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개정하고자 라고 말했던 기본적인 내용은 전자서명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즉 현재 국회에 지난 6월에 임시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했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논의하고자 라고 하는 실체의 내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말씀드리면 공인인증서가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또 이 밤 보낸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서명법의 개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한 것의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서명법을 근간으로 한 내용을 개별법에서 채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 중에 실무의 내용이고, 전자서명법은 구체적인 기반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것이 개정되면 이것에 따라서 관련되어지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규정들이 정확하게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90여 개 법률 이상의, 여기서 법률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내용으로 그 법령에 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전자서명법의 개정안에 관한 현재의 논의, 즉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문제되는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우리의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의 안전성, 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는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근데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할 일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안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는 오늘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는데 이걸 담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는데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사실은 우리 김대 교수님 측에서 아까 앞에서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일단 진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용자 입장에서의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물론 그게 다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건 아닐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또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개방성 문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반영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걸 의원실에서 아마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또 반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재천 의원님 쪽에도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료를 다 전달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요거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이제 배 선생님께서 그럼 현재 제안된 최 의원인 난 그 개정안 그 문구를 놓고 요 문구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실 거죠? 그 거기까지 안 가면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인 법학이고 전자서명법에 관해서 관심을 그동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혀 거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하고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좀 준비가 돼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고 이게 공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전자서명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실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시니까 법 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무식해서 얘기 못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시고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을 놓으시고 지금 제안이 개정안이 이렇게 제안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구가 좀 잘못됐다. 요거는 지워야 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자, 요거는 너무 우리가 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안을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입법처에 이렇게 하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김영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공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공인증서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라고 하기 없고요. 저는 여기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한 현재 그러니까 법으로 갑시다. 개정안의 그 취지를 봤을 때 또 문구를 봤을 때 그 개정안이 공인인증서 폐기하려는 뜻은 아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공인인증서를 유일하게 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해서 그 전자서명법 안에는 개정 전자서명법 안에는 공인증서 폐지 내용을 안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2조 정의에 보면은 공인 전자서명이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에는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을 분리했어요. 조항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공인 전자서명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른 조항들에서도 공인 전자서명, 즉 공인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서명법 전문 개정안에는 이 내용들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을 발의한 당사자이신 최재천 의원께서 직접 신문에 기고하고 블로그에 올린 게 공인증서 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야죠. 기회를 주시죠. 오케이? 아니, 내가 짧게 할게.
짧게 할게요. 하나는 아까 최재천 교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을 제안했다고 하시면서 최재천 의원이 블로그에 둔 것 갖고 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그렇게 만일 블로그에 올렸다면 그 최재천 의원이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보세요. 자, 우리가 용어를 막 혼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라는 거는 사실은 PKI를 이용한 인증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서 공인을 뺐다고 이제 섭섭해 하시는데, 거기 얘기는 공인인증서라고만 하면 PKI만 인정하는 게 되니까, 우리 그 용어가 어떻게든 우리 사회,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공인자를 빼고 인증서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인증서 중에는 PK를 이용한 소위 공인인증서도 있을 수 있고, PK가 아닌 다른 공인인증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문을 열자는 거죠. 그 뜻이지, 거기서 공인자를 뺐다 그래서 그게 PK를 쓰지 말라,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요? 나 법은 안 했지만 제 국어 실력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잠깐만요. 지금 입법 예정인 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박사님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간에 소속돼 있어서 이제 코멘트가 많이 이제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그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세계 입법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영미법 입법 조류를 해도 뭐 입법 정책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김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자율로 놓고 다양한 인증 수단, 전자서명이 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류는 공인 전자서명으로 하고 공인증서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근데 그 공인은 누가 해주나요?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공인을 하려면, 아까도 제가 공인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는,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인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 의미를 불러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에 근거 없이 어느 기관이 공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키사가 소위 인터넷 진흥원인데,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의심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인 인증서는 키사가 발행한 인증서, PKI 인증서를 PKI 관련된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루트 기관을 하나 더 지정하자고 해요. 이 기관이 무슨 사기 치는 기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기관을 썼다가 은행 사기도 당하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하고 문 닫는 거고요. 키사가 아닌 민간이지만 봤더니 나중에 연말에 그 사고 난 그 총 X를 봤더니 오히려 키사 인증서로 한 사고가 더 많고 민간이지만은 굉장히 신뢰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쓰고 그 사람 장사 되는 거고, 그거지. 어떻게 키사. 그리고 키사라는 기관은 사실 그 정통부, 지금 미래부의 산하 기관인데요. 거기 공무원 과장 하나가 키사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사실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하고, 민간이 한 거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키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키사가 아까 컴플라이언스, 키사라는 기관이 컴플라이언스나 인증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볼 때는 미안하지만 키사는 트러스트가 없는 기관입니다. 교수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사가 자유 경쟁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 기관이 민간 기업들과 자유 경쟁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서 정부 기관이 민간과 자유 경쟁 영업을 하게 하라. 이게 취지입니까? 정부가 내가 만든 기관인 키사가 한 거니까 딴 놈들은 몰라도 정부 행정부 밑에 있는 행정부 동사무소는 이걸 꼭 써라. 정부가 장부 산하기관은 강제할 수 있대요. 그거는 명령 조직이니까. 오케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서는 그 민간까지 그 유일한 저걸로 강제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거를 써도 좋고 딴 거를 써도 좋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책임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받으면은 저 무슨 사고를 당하면 정부가 보증을 한다라고 임플리케이션인데 실제적으로 법이 그렇게 정부가 보증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했다가 나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이죠. 그거는 민사관계거든. 내가 어느 저기를 믿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증 저 시스템 잘못 운영해서 내가 했다고 거기 내가 민사소송 내면 되는 거예요. 민사 문제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고요. 이 개정안은 앞으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다 합의가 되셨고요. 근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정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영미법 방식으로 다 오픈하고 가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법 형태로 해서 국가가 루트를 지정하는 이런 형태, 직접 관리하는 뭐 이건 다른 뭐 이 인증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뭐 ISO 9000 뭐 이런 관리 인증도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인정기관이죠. 크레디테이션 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유럽 방식이고 요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됐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 발언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해주시죠. 밥 먹고 나서 소속 말씀해 예, 주세요. 저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터디앤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인증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많이 보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좀 절도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예, 조금 막말은 하지 마시고 여기가 뭐 여의도의 깡패들도 아니고 예, 조금 컴다운 하셔서 저도 제가 흥분을 잘하는 사람인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법적 문제 뭐 공인인증 문제도 하셨고 지금 이제 이경호 교수님께서 영미 체계냐 이제 유럽법 체계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을 제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공인인증서를 발리는 거예요. 이걸 달통하지 못하고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인증을 몇 개씩 받았어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인증서 내용을 다 보면 다 똑같은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서는 10,000원이에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야,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주냐? 이게 기업이냐? 이게 국가지? 사기업이 왜 국가에서 밀어줍니까? 황당한 경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가 지도 체제가 이게 시장 지도 체제가 아니에요.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영미 체계냐 이제 그 유럽 체계냐 이것도 결론이 나왔어요. FTA 다 있고 시장 체계가 영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영미 체계냐 유럽 체계냐 이걸 논하는 이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고 아까 공인인증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공인이라는 거는요 법적 근거 없어도 공인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신다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제발. 잘 똑똑하신지 아시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들은 다 무식하다 이런 패널 토론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하는데요. 오늘 패널들 선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이 끝납니다. 예. 김대영, 김씨. 네. 예. 이경호 교수님. 제 말씀. 예, 이경호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존경스러운데 오늘 불만이 많은 게 패널 선별에서 차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업체에 나오신 분 중에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생존권과 관련된 재척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패널로 나올 게 아니고 저처럼 의견 제출자로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서 막말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 체계가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상당히 다 인식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이 보안 인증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수긍 다 가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딱 걸리더라고. 가슴이 착 이렇게 내려앉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 기업을 살려. 국가가 왜 기업을 살립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게 두세요. 왜 국가가 그걸 관리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영미체계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못 버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조금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진정하고 하시라고 해도 진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패널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변명 좀 제가 드릴게요.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동안 이런 공인증서 또 뭐 전자서명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9월 정기국회로 가면 또 혼란,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여기서 많은 비용이 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룹을 다 모으기로 했고요. 그건 뭐 저희 뭐 교수진들의 뜻이고, 그래서 다 듣자. 뭐 원풀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서적으로 다 해소하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은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책적 대안만 가지고서 국회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앞쪽에서 패널분들 말씀하실 때 안 끄는 거는요,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여기서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셔야지 끝나고 다른 데 가서 또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으로 했고 또 10시까지 돼 있는데요. 아까 8시라고 또 메시지가 와서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정리가 된 겁니다. 분명히 전자서명법 이번 개정안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들, 또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된다. 요거는 어떤 경로로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국회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